안녕하십니까. 대학을 보내주는 학원의 민메스입니다. 오늘 이 수학에 대한 편견 두 번째 주제를 설명할 건데 어떤 주제를 갖고 얘기할 거냐면 수학은 암기 과목이냐 이해 과목이냐 요 구분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의 수학 선생들이 얘기하는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은 이해 과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그럼 이해 과목이라고 이해가 그러니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암기 과목이라고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생은 아마 이해 과목이라고 구분이 될 거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근데 내 입장은 조금 달라요. 이해냐 암기냐를 선을 정확하게 딱 잘라서 이해 과목이 암기 과목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모호한데 상대적으로 어느 쪽에 좀 치우쳐서 공부하는 게 단시간 내에 성적을 올리기 편하냐라고 굳이 구분한다면 나 선생님 입장에서는 암기 쪽에 좀 퍼센트를 더 주고 싶어요. 선생님이 이제 재수종합반 수업을 오래 했다고 했으니까 정말 암기를 바탕으로 수학 공부를 한 학생하고 이해만을 바탕으로 이해가 주된 내용으로 주된 공부법으로 공부한 학생들을 각각 정말 극단적인 학생들을 한 명씩 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게 흔치 않은 상황인데 한 번씩 본 예를 여러분들한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암기를 예를 들어 볼게요. 그 학생은 고3 때까지 우선 고3 때까지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고2 때까지요. 고2 때까지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집 있죠? 대충 뭐 형식이나 구색이 좀 다르도록 한 대략 20종 정도 가까이 될 거예요. 근데 내용은 사실은 큰 변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 기출문제집하고 수능 예상문제집을 시중에 나와 있는 대략 한 18종, 19종 정도를 다 풀어본 학생이에요. 그래서 고3 때 1년 내내 수능 보기 전에 모의고사 4번, 3월, 그 다음에 6월, 9월, 10월을 모두 다 만점 받은 학생이에요. 그리고 수능 때 3등급을 받아서 재수종합반에 왔어요. 이 학생이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제 본인이 18종에서 19종 정도의 문제집을 봤다고 했으니까 웬만한 문제집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봤던 유형에 근거를 둘 만한 문제 유형들 있죠. 해가 바뀌어서 새로운 문제가 실려 있어도 그런 문제 유형은 정말 잘 풀어요. 근데 이제 보통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뭐 예전에 뭐 3, 4년 전에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기출문제집에도 있을 거고 금년에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 문제를 한번 시켜서 풀도록 시키면 정말 해설하고 똑같이 풀어요. 그리고 또는 뭐 이런 이 한국어 중에 이렇게 문장 구조를 연결할 만한 뭐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그런 한글 빼고는 수학식이 전개 방식도 다 똑같아. 아예 똑같이. 그래서 답은 당연히 똑같겠죠. 맞아요. 와, 그걸 보고 난 정말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와, 저걸 어떻게 다 기억해. 선생님, 나도 저런 거 다 기억 못 하겠는데. 선생님, 나 같은 경우는 그냥 문제를 푸는 거지, 저걸 기억해서 푸는 건 아니거든, 다. 물론 기억이 나는 게 종종 있긴 하지만요. 근데 이 학생은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단점은 뭐냐면,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모의고사 봤을 때는 본인이 느끼기에는 자기가 풀었던 문제 유형에 기인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인가 봐. 30문제가 다. 그러니까 100점 맞았겠죠. 근데 수능은 정말 새롭게 탄생하는 하나의 시험지거든, 30문제가. 그러니까 3등급을 받은 게 21번, 30번은 이때까지 풀었던 내용하고 달라서 틀린 거고 29번 당연히 그랬을 거고 나머지 문제들 중에서도 4점짜리 중에 난이도가 좀 낮아도 이 학생이 이게 좀 힘든 거야. 자기가 봤던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3등급을 받아서 봤어요. 물론 이제 재수를 해서 결론적으로는 96점을 받아서 연대를 갔을 거야, 내 기억으로는. 근데 이 학생이 96점을 받을 때까지 뭐 다른 선생님들도 얘기를 했겠지만 나도 또 이제 그 학생한테 잔소리 좀 했거든. 네 공부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너는 네 실력이면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 만점이 불가능하니 좀 공부하는 패턴을 바꿔라. 근데 재수생이기 때문에 완전히 바꿀 수는 없으니까 바꾸려는 노력을 조금씩 해서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쉽게 잘 안 바뀌어요. 근데 그 애는 그나마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학생. 그래서 96점을 받아서 잘 갔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학생들 아마 주위에 많을 거예요. 하나의 문제를 푸는데 그 문제가 막혔어, 지금. 이해가 안 가.
그러면 다음 문제로 안 넘어가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 있죠. 이런 학생들은 정말 한 문제를 내가 기억하면 그 문제 절대 안 까먹어요. 단점은 뭐냐면 이게 빨리빨리 문항이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한 번 배운 것을 모든 걸 기억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시간이 많이 소비된다 해요. 그럼 이제 이런 학생들이 특이히 이제 높은 수학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여타 과목들의 점수들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타 과목, 수학을 제한 나머지 과목들은 내가 큰 문제가 없어.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하는 대학에 이미 점수가 돼 있는데 난 수학만 문제야. 이럴 때는 이런 학생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부할 수 있으니까 대학을 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과목도 난 올릴 만한 점수가 필요해. 그래서 다른 과목에도 투자할 시간이 나한테는 필요한 거야. 또 하나 단기간에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 바로바로 연속해서 나오는 이 내신 공부할 때, 이럴 때는 이 학생들이 상당히 좀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공부에서 많은 양의 문제를 좀 다양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한 문제에 막혀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습관을 갖고 있으니까 시험 볼 때도 똑같이 그렇게 풀어요. 그러니까 뒷부분은 그냥 쉽게 넘어가서 건너뛰어서 끝까지 가면 다시 되돌아도 되는데 이게 본인 스스로는 불안해 갖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본인 스스로는 뛰어넘었어도 자꾸 그 문제가 생각이 나. 저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저걸 해결했어야 되는데, 저런 문제가 또 나오면 어떡하지? 저 문제를 끝까지 못 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집중이 안 돼, 다른 문제에. 이렇게 되면 본인 실력이 100% 발휘가 안 되죠. 그래서 내 재수반 때 봤던 학생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수학 말고 딱 탐구 과목 한 과목만 좀 문제가 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은 중대 약대를 갔어요. 어쨌든 그 과목을 해서. 근데 지금 얘기한 건 다 성공 사례야. 그런데 이제 실패 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다 일일이 나열해 줄 수가 없어. 실패 사례는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해 과목이다, 암기 과목이다라고 선을 그어서 어떤 한쪽에 편향적으로 가게 되면 지금 얘기한 이러한 특이사항에 본인이 이게 해당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이 실패를 해요. 실패한 이유는 그 반대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쉽게 말하면. 내가 흔히 말해서 암기 과목이라고 기준을 잡았으면 인간의 암기력이 어느 정도 버텨줄 거냐. 처음 본 내용에 대한. 선생님 기억으로는 내가 오늘 처음 봤어. 예서 영단어를 예를 들어보자. 영단어를 처음 외웠어. 그럼 내 머릿속에 며칠이나 남을까? 오래 가야 한 일주일? 그때 이후로는 정말 머릿속에 각인된 단어 몇 개 빼놓고는 예서 한 번에 100개를 외웠다고 치면 내 머릿속에 남은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시 외워야죠. 다시 외우면 한 달 정도 가까요. 3주에서 한 달 정도. 그 정도 이제 유지가 돼요. 그럼 또 이제 머릿속에 또 없죠. 그럼 또 다시 외워야 돼. 그럼 대충 한 3달 갈 거예요. 다시 외워. 그러면 한 4달? 그 정도, 4달에서 5달 가거든? 이 정도로 외우면 이제 수능 때까지 버틸 수 있죠. 고3이라면. 기간이 뭐 대충 한 10개월 되니까. 근데 지금 나 몇 번 외운 거야? 나 4번 외운 거야, 4번. 야, 근데 수학 문제를 그렇게 4번 외운다고 생각해봐. 전 파트를. 이게 말처럼 쉽겠냐는 거야. 쉽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일 거고. 생각처럼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근데 이제 반대로 이해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수능에서 4점짜리 또는 기출문제집을 푸는데 4점짜리 중에 난이도 높은 것에 내가 지금 막혔어. 이거 뚫어야 되잖아. 근데 그런 4점짜리가 21번, 29번, 30번만 세 번호에 해당되는 문제만 다 골라서 푼다고 생각해봐봐. 수시로 막혀, 수시로. 그럼 얘는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필요한 거야? 이래갖고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그나마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학생도 성공할 수 있다는 신뢰를 하나씩 들어준 거지 성공 사례가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패 사례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도 암기도 일정 부분 필요한 과목이에요. 수학은. 그럼 나 공부 어떻게 할 거냐? 우선 공식에 대한 암기. 그게 기본이에요. 공식이 탄생하게 된 배경 또는 증명 있죠? 이 부분은 한번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걸 왜 읽어봐야 되는 거냐? 그냥 공식을 무턱대고 외우기 시작하면 내 공식이 그냥 영단어 외우듯이 그냥 우겨 넣은 거거든. 그러면 내 머릿속에 오래 안 남으니까
그 출처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봐두면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오래 남아요. 공식 외운 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암기해야 돼. 아직까지는 암기야. 암기해야 되는 게 공식을 적용하는 대표 유형. 뭐 센수학이 됐든 어떤 책이든 간에 개념서에는 공식 설명이 있고 증명이 있고 그에 따른 대표 유형이 반드시 한 문항씩은 다 있어. 거기까지 외워놓는 거야. 내 머릿속에 힘들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활용 문제들이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는 활용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 부분은 이제 내가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의도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머릿속에 알아서 들어오게끔 많은 문항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난 할 일이 뭐냐 마지막으로 그 문항들을 유형별 정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우리 경우에서 수영도 그러듯이 공식 있고 대표회가 있어. 그럼 대표회가 있으면 거기에 변형이 되면 어떤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돼. 여기서 또 다른 변형이 일어나면 어떤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돼.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를 해서 한 공식과 한 주제에 관한 문제 유형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내 머릿속에 입력해 놓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유형별 정리란 말이야. 유형별 정리의 폭이 또는 난이도가 크면 클수록 수능 문제도 그 안에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21번, 29번, 30번은 왜 어려워하는 거냐? 거기에 잘 안 들어가죠. 이런 문제 유형들이. 대부분 이제 새로 창조해낸 신선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내가 이전에 봤던 문제 유형에 이게 가지에 속해 들어가 있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그런 문제만 내가 나중에 좀 순수하게 문제 해결력의 연습을 갖고서 그 문제를 접근해서 풀면 돼요. 또는 그 문제에 대한 연습을 하든가. 뭐 고3 돼서. 그때 가서 늦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 할 일은 나머지 26, 최소한 26개, 25문제 정도는 내가 수능을 본다라고 예상을 한다면, 그러면 그 문제들은 내 유형 정리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내가 고득점 1등급 또는 만점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 각자 학교의 담당 선생님이 문제를 내는 스타일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유형 정리를 했더니 내 점수가 쉽게 올라가는 학교 시험지가 있을 거고, 아니 나는 그냥 순수하게 수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측정을 가지고 있는 시험지일 수도 있으니까 이건 학교 시험지의 스타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면 돼요. 어쨌든 수능 공부랑 내신 공부는 약간의 차이점이 어쩔 수 없이 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내신 공부하는 시간이야 지금 현재. 그러면 내신에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유연하게 대처하면 되고, 난 이제 고3이고 내신은 이제 뭐 수능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같이 겸해서 하는 지금 난 공부하는 시기야 라고 생각하면 나는 수능에 포커스를 맞춘 공부법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항상 뭐 내신과 수능은 기본적으로 아주 추구하고자 하는 바의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자꾸 동일시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원화돼 있는 거야. 라고 그냥 애초에 선을 긋고, 아, 다행이야. 우리 내신은 수능 문제 겸사겸사 공부하다 보니까, 아, 내신이 우연찮게 성적이 잘 나왔네. 이렇게 생각해야지, 우선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기본이에요. 운이 좋아서 겹쳐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 과목, 이해 과목에 대한 기본적으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야지, 이게 수학이 암기 과목이다, 이해 과목이다, 이렇게 선을 긋는 건 사실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죠. 여러분들 늘 화이팅 하시고요. 수학 공부 그리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선생님이 최대한 좀 수학에 관련된 건 많이 웬만한 최대한 정보를 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하더라도 어차피 수학 공부는 많이 하고 힘든 건 알겠지만 우선 스트레스 좀 덜 받도록 자기 스스로가 마인드 컨트롤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죠.